먼저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션에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이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에서는 뭐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부분이 어떤 쪽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데모,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품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쿠팡은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은 인공지능이었죠. 쿠팡의 머신러닝은 고객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주문량을 예측해 입고합니다. 입고된 상품을 어디에 진열할지, 이 상품을 어떤 동선으로 꺼내올지도 인공지능이 정해줍니다. 걸음수는 계속 줄어도 효율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쿠팡은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비된 제품들은 이미 쿠팡카에 담길 위치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쿠팡의 인공지능은 쿠팡맨들이 운전하기 좋은 최적의 경로까지 계산해줍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쿠팡이 다 하니까, 인공지능이 이 모든 걸 가이드하니까 로켓 배송 제품은 쓰러지지 않죠. 연간 수억 개 이상의 압도적인 주문 규모, 빈틈없는 이길, 새벽, 당일 전국 배송, 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 이 모든 게 쿠팡이니까 가능합니다. 짧은 한 1분짜리 영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모든 데이터는 수집이 돼서,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내가 어디 진열대에다가 뭘 놔야 될지, 그래야지 가장 최적의 길로 빨리 배송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진열장이 가구면 가구, 어떻게 보면은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이렇게 이제 진열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 뭐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여기 지역에다가, 여기 칸에다가는 A라고 하는 사람의 고객, 이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빵을, 이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우유도 많이 구매를 하고, 아니면 샴푸, 이런 것들을 약간 어떤 이제 구매 단위별로 진열을 하게 되는 어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보니까 이게 가장 최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뭔가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거를 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가기 전에, 요즘에 이제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술 트렌드가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겠죠? 보니까 많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지? 요즘에 IT, 기술,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뭘 내가 하면은 조금 더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찾아봐요. 매년 이제 가트너는 이제 미국의 이제 정보기술연구 및 자문회사인데, 어떤 이제 최신 트렌드 기술 동향을 이제 매년 오픈을 합니다. 그 기술이 이번에는 12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12가지 솔직히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래도 각각 뭐가 있는지 보고, 저랑 이제 오늘은 내가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선도 기술을 성장 가속화, 공학적 신뢰, 조직 구현을 위한 변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거의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구현을 위한 변화, Composable Application,
제가 이제 보는 포인트 이거 두 가지이긴 해요. 트렌드 넘버 2, 트렌드 넘버 3.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빠른 변화에 뭔가 컴포저블하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듈형 개발이다. 이건 근데 약간 개발을 이미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이런 걸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듈화 시켜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듈 좀 별로 의미 없는데 얘 그냥 뜯어내고 새로운 모듈 합치고, 내가 지금 현재 뭐 체육 포탈 시스템을 만든다. 근데 갑자기 강습회 기능이 필요해. 그럼 내가 지금 만든 포탈에다가 강습회 기능을 그냥 한번 붙이기만 하면 바로 연동되도록. 원래 기존의 포탈은 홈페이지, 로그인, 그 다음에 연역 보여주고 각각의 그 협회 그 체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내용들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강습회를 만들겠다. 근데 강습회 모듈 이미 만들어진 거 붙이기만 하면은 강습회가 연결되고, 약간 이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기능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 넘버 2,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 데이터가 가격을 이제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핸드폰, 삼성전자에서 이런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거 가격 100만 얼마로 할까? 뭐 70만 원에 할까? 50만 원에 할까? 근데 이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야, 내가 지금 현재 30%를 내가 만약에 처음에 100만 원으로 출고를 한 다음에 30% 할인해 가지고 내보내면은 미래의 이익률이 얼마나 될까? 근데 데이터가 23%의 이익, 40%를 할인했을 경우 60만 원에 팔면, 또는 80만 원에 팔면, 이걸 데이터가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우리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막 가격 결정 회의하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안 하고 데이터가 30% 할인하면은 우리 지금 최대 이익 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됩니다라고 주면 그냥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 쓰는 AI, ML, 빅데이터 어떤 분석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죠. 난 가만히 있는데 데이터가 알아서 결과를 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넘버 3는 초자동화. 이건 조금 요즘에 또 뜨는 이슈인데, 예전에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머리가 통계적인 걸로 확 트여야 되고, 수학 공식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수동 작업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자동화를 시킨다, 약간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정말 반복적인 수동 패턴의 작업인데 이거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다. 내가 맨날 브라우저 띄워서 여기서 최신 기사 스크래핑 해가지고 각각 메일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브라우저 띄우고 메일로 발송해 준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초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트렌드 넘버 4,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기존에 이런 거죠. 최신 기술을 쓰려고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거 도입하면 좋겠어, 또 이것도 도입하면 좋겠어 하다 보니까 막 컴퓨터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다 그냥 포괄적으로 쓰려면은 서버 세대면 되는데, 이쪽 시스템 내가 추가하려고 하니까 서버 세대, 이것도 한번 도입하려고 하니까 또 서버 세대, 막 이런 식으로 6대, 9대 이렇게 점점 뭔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서버 세대 안에서 이거 다 포함한 모든 복합적인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효율화,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테크 트렌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서 플랫폼 기술인데, 예전에는 서버 한 대가 처리하면은 됐던 게 서버 세대가 힘을 합쳐서 뭔가 분산 처리하는 어떤 컴퓨팅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버에 내가 운영체제를 잘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버 세대가 힘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서버를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진짜 잘 빠르게 하는지 이런 기술들이 요즘에 어떤 테크 트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최신 기술 중에서 이제 성장 가속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긴 해요.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AI한테 이거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죠? 얼굴 같은 경우는 초상권이 침해가 되는데 AI한테 약간 어떤 특징들만 주고서 네가 그냥 얼굴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AI, ML, 컴퓨터 비전. 약간 이런 이제 AL, 머신러닝 여기에서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요즘에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트렌드 넘버 2, 이제 오토노믹 시스템, 이제 성장 가속화에서 이제 두 번째는 오토노믹 시스템이에요. 매뉴얼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맞춰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것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센서 기술이 들어가요.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보면은 농작물을 관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얘네들이 알아서 어떤 시간대가 되면 물을 주고 그다음 각도를 맞춰서 물을 분사하는 범위를 맞춰주고 이런 게 다 이 기계 안에 센서들이 있어서 이 센서의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분석 기술이 융합이 된 어떤 이제 기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경험, 사용자 경험을 융합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에요. 아이고. 사용자 경험을 융합한 비즈니스 전략이다.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트북으로, 예전에는 컴퓨터 PC였죠. 컴퓨터 PC보다도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경험적으로 내가 어떤 이제 모델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모바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베이스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안경을 껴야지만 그 메타버스 환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반응형 웹이 어떤 하나의 그 컨셉이에요. 내가 PC에서 볼 때는 메뉴바가 5개가 다 보이지만 모바일에서는 이 5개를 보여주기에는 제한적이 되다 보니까 개발을 할 때 여기다가 그냥 압축되어 있는 3닷 버튼 하나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새로 딱 보이게, 그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그 홈페이지의 어떤 레이아웃, 이런 배치들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엔터프라이즈, 어디서나 일하는 분산형 기업. 그렇죠? 이거는 뭐 근데 좀 원격 기술들인 거죠. 원격 기술. 뭐 줌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네. 뭐 가상 드레스룸, 얘가 실제 그 드레스룸 뭐 옷가게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모니터 보면서 옷을 바꿔 입어볼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주문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처음에는 조직 구현을 위한 어떤 변화, 생산성을 올려준다. 두 번째는 성장을 어떻게 보면 가속화를 시키겠다. 그다음 맨 마지막은 어떤 신뢰, 약간 보안 쪽이랑도 좀 많이 매핑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방대한 데이터 모니터링 관리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한다.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최적화 시켜야 된다. 또는 자동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서버 용량을 자동 확장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약간 서버 사이드에서 세팅 같은 걸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코딩 개발보다는 관리 측면의 모니터링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넘버 2, 사이버 보안 메시. 확장성과 유연성, 신뢰성을 갖춘 사이버 보안 통제인데, 이건 어떤 거를 예로 들면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원격지에서도 근무를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 필요 자료들 막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건물에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뭐 MDM이라고 해서 예전에 저도 이제 삼성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라고 해서 사진 카메라 촬영 자체를 통제를 시켜버립니다. 약간 이런 거죠. 괜히 카메라로 주요 문서들을 사진 촬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요즘에 뜨는 기술. 그다음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은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죠. 이제 가명 처리도 하고 이제 데이터에서 봤을 때 홍길동은 35세다 이게 아니라 그냥 30에서 40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원래 우리가 쓰는 건 뭐 82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다른 번호로 뭐 A01 82 땡땡 아니 82 이런 거 빼고 A01 팀 번호 00 A, B, C, 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매핑을 시켜놓는 거죠. 고유한 번호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이것도 어디서나 일하는 이제 분산형 기업 이제 컨셉인데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가 워낙 뜨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예전에는 내가 PC 어떤 이제 기업에서 PC 기반으로 이 안에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이거 가지고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넷플릭스 같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서비스를 그냥 아마존이라고 하는 AWS에다 맡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클라우드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막판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가 내 회사에 PC를 두고 거기에서 막 뭔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컴퓨터를 임대를 해가지고 내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런 컨셉이에요. 이제 클라우드. 뭐 이런 트렌드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부분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의사결정, 뭐 초자동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거고, 크게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디서 활용되고 내가 이런 걸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빅데이터는 이거 좀 많이 보던 자료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좀 크고 빠르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 테스트를 할 때 일부 가지고 테스트하는 샘플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전수 테스트를 하겠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다양한 데이터.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샘플 데이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이게 진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하려면은 이거 다 데이터를 올리지도 못했었어요. 너무 데이터가 크니까 중간에 막 뻥나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하겠다. 근데 제가 솔직히 현업에 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어떤 내가 작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거를 분석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느냐, 약간 이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뭐 빅데이터 일을 한다 할 때 뭐 엄청난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만 빅데이터 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작은 데이터 메가급 뭐 10메가 20메가 뭐 데이터 로로 따지면은 한 100만 건 정도 되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만 내가 어떤 업체에 취업해서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것만 잘 만들어내면은 나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직업군 중에 이제 3가지 정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장에서 다음 주 TV의 생산량은 몇 대인지를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TV 생산량이 몇 대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정보들, 데이터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데이터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직업군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데이터 엔지니어. 우리 뭐 엔지니어 하면 뭐 기술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데이터 기술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계적인 모델보다 과거 판매 실적 잘 수집할 수 있고 연휴 일정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거 잘 수집하고 판매 가격도 잘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뭐냐면은 판매 가격을 내가 받아왔는데 판매 가격은 1,000원인데
할인 가격이 판매 가격이 50만 원인데 할인 가격이 150만 원이다. 약간 뭔가 데이터 이상치도 이 안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 데이터 수집해서 그냥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정합성 체크라고 해서 정확한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할인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더 높네. 이거는 비정상적인 데이터라서 이거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정제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이제 엔지니어를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분석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머리를 쓰는 거죠. 대신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뭔가 내가 수학적인 알고리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통계적인 지식도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분석가로 활동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고객과의 인터뷰였어요. 결국은 내가 만든 로직은 그 고객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 고객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고객은 또 전자에서 이제 73개의 해외 법인들이 있는데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고차원적으로 막 로직을 만들면은 이 고객은 또 설명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무조건 어려운 로직이 정답이 아니라 결국 이 고객들이 원하는 로직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이 분석 알고리즘에서 들어가는 거는 고객과의 인터뷰를 잘 끌어내서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세 번째, 아까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 데이터 분석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가 돼요. 나중에 이제 취업 어떤 포털 보면 이렇게 다 별도로 뽑아요. 근데 분석을 엄청 잘했는데 그 엔지니어 모델이 일주일이 걸린다? 이러면은 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는 기존에 돌았던 일주일짜리 모델을 1시간 만에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서버를 잘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곳에서만 돌렸던 걸 서버 3군데에서 내가 일을 얘한테 시키면은 야 우리 100만 건씩 우리 힘을 합쳐서 해보자. 그래서 다 끝나면 같이 한번 합쳐보자. 약간 이런 기술들이에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여러 대의 PC의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기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개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인공지능. 결국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해서 화면에 띄우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처리를 하겠다. 이런 컨셉인 거죠. 이 활용 사례로 보면 이거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컨셉으로 했는데 자동화 기술인 거죠.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를 예측하고 가격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30% 할인을 하면은 이익률이 23%가 납니다. 20% 할인하면은 17%의 이익률이 납니다. 아예 이게 딱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 이게 보드처럼 딱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가격 결정이 어렵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드만 확인하고 이거 이슈 뭐 있나 확인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 또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어떤 재료들을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면은 그냥 데이터가 가격을 결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테크 트렌드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데이터 드리븐 빅데이터